안녕하세요. 품격경영개론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제7회 그 상업정신 기억나시나요? 그 상업정신에서 다루었던 고객을 환대하는 법의 이제 후속편으로 종업원과 이제 고객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내용을 이제 이병태 교수님께서 종업원은 고객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이제 페이스북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이 바로 종업원과의 관계이고, 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노동 관련된 규제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직업윤리나 직무윤리가 굉장히 좀 취약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난감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참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고객이든 아니면 내가 종업원이든 피차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방법, 그 지혜를 찾는 출발점을 오늘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기사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놀랍게도 여기 진짜 부자들은 한국인들 피해 다닙니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이제 게재됐던 기사인데요. 2018년 11월 7일에 이제 조선일보에 넣었던 기사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이제 기자가 피트니스 센터 설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 말씀이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정도 수준이면 베트남에서 중상 정도 된다. 베트남에는 진짜 부자들이 많다. 이들은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 수준의 헬스장을 다닌다. 처음에는 이제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았다. 한인 커뮤니티에 소문이 나면서 이제 오픈을 하기 전에 120명이 몰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10명 중 9명이 한국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부자들을 상대하려면 베트남 사람이 와야 했다라고 이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베트남 부자들은 한국인이 많으면 오지 않는다. 한국인이 베트남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자기보다 돈이 없는 한국인에게 무시당하는데 누가 오고 싶겠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이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대목인데요.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는 인종차별을 겪었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당하고 왔다는 분들이 이제 아직도 일부 있죠. 실제로 이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말과 행동의 일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평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우리보다 좀 못 산다고 생각되는 나라들, 동남아도 그렇고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죠. 그런 나라 출신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을 버젓이 내보이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우리 국민의 현실입니다. 베트남 사람이 헬스장에서 느낀 불만은 등록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등록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라는 이 대목은 사실 꼭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한테 느끼는 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거래 관계가 있을 때라든지 어떤 인간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등록 전에는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등록하고 나면 모른 채 한다. 등록한 손님이 자주 찾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등록한 손님이 자주 찾는지를 확인해서 이번 주에는 많이 운동하셨네요. 곧 좋은 몸매를 가지시겠네요. 아니면 이번 주는 자주 오지 않으셨는데 바쁜 일이 있어도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라는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고 고객들이 크게 만족해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챙겨준다는 기분을 느꼈다고 이제 말씀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기가 내는 돈이 아깝지 않게 대우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의 뭐 이분의 말씀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다 담겨 있는데요.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당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믿고 어떤 맡긴 뭐 돈이라든지 나한테 준 신뢰라든지 거기에 갚하는 만큼의 충분한 경험적인 만족을 주고자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확장되면은 어떤 고객과 종업원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인간적인 의무랄까요? 어떤 기본기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트니스 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그 피트니스 센터의 어떤 직원이 그 피트니스라는 운동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내 몸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고객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나를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그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가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본인의 영역의 어떤 임무를 어떤 책임감과 자기 주도성을 갖고 계속해서 해주고 있느냐, 그 점에 만족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 레스토랑 같은 상황에 확장을 해보면요, 제가 문제를 이제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의 이제 일부의 고급 식당에서 이제 그림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요? 네, 이 장면. 손님이 이제 웨이터를 손짓을 하면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 그 다음에 연출될까요? 네. 웨이터가 내 손짓을 보고 고개를 돌려서 나를 봤으니까 나는 이제 필요한 것을 바로 주문하면 된다. 아니면 오늘 식사 자리는 이제 망했다. 나와 동석한 VIP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답은 당연히 2번인데요. 이런 전 세계에 이제 고급한 식당, 주로 이제 프랑스 식당이 많겠죠. 이런 고급 식당에서 어떤 식당 종업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듯 일용으로 이제 식당에 취직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전문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접대하는 그런 영역의 업무에 제대로 훈련이 된 프로 의식을 갖고 그 일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전문인으로 본인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손님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팁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팁을 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고유한 영역, 고객을 항상 케어하고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고유한 영역의 임무를 무시하는 게 바로 손짓을 부르고 소리쳐서 부르고 하는 그런 행동들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고객의 상태를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손님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부려도 돼 라는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 식당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의 범위 안에서의 책임자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하는 거를 감사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차간에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영역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그걸 인정해주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그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인격 존중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에서 우리는 승무원들의 아주 정성 어린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럼 그 정성 어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외항사에 이제 비행기를 탔다. 근데 비행기 복도에서 이제 우리가 짐을 이제 그 짐칸에
들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서 승무원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남자인데 만약에 그 승무원이 여승무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뭐 남자니까, 그 여승무원은 연약한 존재니까 내가 내 짐을 직접 들어서 짐칸에 올려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승무원이 이제 고객의 짐들을 정리하고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업무 매뉴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짐을 들어서 안전하게 이제 넣어줄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제 미소 지은 얼굴로 그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승무원이 본인을 도와주었을 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그분의 이름을 이제 마지막에 불러주는 그러한 어떤 세심한 감사를 표시를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조금 더 어떤 상호 간의 피차 존엄성을 더 이제 의식하고 높여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법을 이제 그 항공기 안에서의 매너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땅콩 사건에서 그 조현아 부사장님이 비록 본인이 그 항공사의 책임자이지만 항공기에 탔을 때는 어디까지나 이제 승객의 입장에서 그 항공기의 안전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그 승무원들한테 이제 모든 것을 일임을 하고 승객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을 계속 지키기만 했어도 지금까지 이런 사태까지 발전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무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끝까지 본인들의 직업 정신을 발휘를 해서 항공기 안에서의 모든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그런 철저한 직업 정신 하에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꿋꿋하게 고집하면서 본인의 의무를 끝까지 수행을 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극도로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임무의 범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우리가 존중을 하고 그거를 다하기를 자동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종업원과 고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출발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품격 경영 개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